깨끗한 물과 공기,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소일 텐데요. 하지만 요즘같이 각종 공해, 환경 오염에 시달리는 이 시대를 살다 보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인간은 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에게 이롭도록 진화하게 만들었죠. 자, 이슈애니 시민의 삶을 위해 그 최전방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모시는 신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슈앤 신년 특집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 그 첫 시간으로는 물과 관련된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서울 시민의 물 아리수를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 이창학 본부장과 함께 우리가 먹는 아리수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한 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딱 들으면 이제 서울 시민이 마시는 물, 쓰는 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는 알겠는데 하시는 일, 역할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수돗물과 관련된 일체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또 수질을 관리하고 수도관이라든지 배수지를 유지 관리한다든지 하는 상수도 수돗물과 관련된 일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본부 내에는 8개의 그 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네. 지역의 여러 가지 상수도 관련된 급수라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또 물공장에 해당되는 6개의 정수센터가 있고 또 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물연구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저희 상수도의 특별한 해인데요. 네. 상수도 본부가 지난 1989년에 물 전담 기관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뚝도에 처음으로 상수도가 공급이 된 게 1908년,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상수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변화를 좀 겪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요.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면 그렇죠. 짧지 않은 그렇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이죠. 먼저 190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 12만 5천 명 정도가 급수 혜택을 받다면 지금은 1,000만 명, 한 80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생산량도 그 당시 12,500인데 지금은 고도를 기준으로 해도 320만 톤. 그러니까 한 300배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을 비교를 해보면 이 표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수율,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물을 생산을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면 이제 계량기에 계측이 되는데 계량기까지 계측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가와 관련이 되는 건데요. 1989년 당시는 55% 수준이었다면 최근 수준은 95%,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40% 정도 생산량을 줄이면서도 수율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생산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150여 개의 이 상수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중에 가장 저렴한 값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도 정수를 저희가 이제 100% 하고 있고 또 이 노후된 관들을 쭉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5.3% 정도 교체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99%, 138km를 남긴 나머지를 다 교체를 하고 수질 항목도 그 당시엔 29개였는데 지금 171개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서울의 어떤 상수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된 그런 30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본부장님을 모신 이유도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아리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모셔봤는데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죠. 아리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지금 아리수는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리수란 말은 고구려 때 지금 한강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리가 우리말로 크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 상수도, 그러니까 서울의 수돗물은 서울의 원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뜻도 담았고 또 아리수라는 게 발음이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별도의 이런 브랜드명을 붙여서 서울의 수돗물을 차별화, 고급화하자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2004년부터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리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실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이제 당연히 먹는 수돗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이 잘 관리되기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팔당부터 잠실 수중부까지 25km 정도 되는 구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4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 암사, 풍납, 자양 뭐 4개의 취수장이 있고 또 광화문 팔당 그 원수를 직접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1975년부터 시작을 해서 90년, 95년 계속 그 어떤 구역을 확장하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일체 오염 행위를 규제한다든지 토지 이용 행위 같은 것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신고를 하게 하거나 허가를 하게 하는 등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물 이용 부담금을 2천억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그 뭐 북한강, 남한강, 기류천에서 상수원으로 물들이 쭉 들어오는데 각 길목 그러니까 한 32개 지점에 29개 항목들을 저희가 뭐 월, 반기, 연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24시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 상수도 원수인 우리 이 상수는 매우 깨끗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깨끗하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셨습니다. 뭐 사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만큼 깨끗하다. 이 아리수에 대한 이미지 뭐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지 저희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생산 과정 그리고 어떤 안정성 검사를 거쳐서 수돗물이 공급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제 취수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취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공장에 해당되는 정수센터에서 물을 생산을 하는데요. 크게 이제 표준 처리 과정이 있고 고도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쥐표수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모래나 자갈로 이렇게 여과를 시키는 통상의 우리가 그걸 이제 표준 정수 처리 과정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또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6개 정수장 모두를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존 처리 그리고 입상 활성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물을 드실 때 뭐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맛이나 냄새 물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질 항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법으로 정한 그 법정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60개가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시 항목이라서 111개 또 여러 가지 원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신종 미량 물질들 계속 요즘에 뭐 미세 플라스틱도 되고 뭐 최근에 뭐 과부로 화합물 등등 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신물질들을 저희가 관찰합니다. 그게 155개 항목.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 과정을 12개 과정을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그 항목은 326개 항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상수도는 그 어떤 물보다도 철저하게 정말 물 셀 틈 없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 아리수 예를 들자면 수돗물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정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수돗물을 직접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다 사서 마시죠. 석회질도 있고 보통 생수 마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돗물을 직접 먹으면서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정수 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WHO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저희가 171개를 저희가 수질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거나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그 숫자가 많은 거에 속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도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 체계 중에서 가장 첨단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결과로 저희가 2016년에는 ISO 22000 이게 이제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아리수를 아주 깨끗한 일종의 신선식품으로 인정을 해준 게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뭐 EPA 같은 데서도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고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수 대신 또는 정수기물 대신 아리수를 먹기가 꺼려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상수도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미심쩍어서 아리수를 바로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상수도관 걱정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서울의 상수도관 전체 길이가 13,500km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지구의 지름이 12,700 정도 되니까 그보다 더 깁니다. 근데 이 상수도관 전체를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가 13,400여 킬로를 교체를 했어요. 138킬로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교체를 한 상황인데 민선 7기까지는 나머지 130킬로도 다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관 때문에 그 수돗물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관이 이제 그렇고 그 위에 계량기 안쪽의 관을 옥내관이라고 하는데 9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좀 녹쓰는 관들을 옥내에 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들을 전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와서 네. 그동안 한 39만 가구에게 혜택을 줬고 나머지 한 17만 가구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 비용의 80%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모든 관을 깨끗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수장의 깨끗한 물을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또 신청은 저희 뭐 각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네. 재미있는 테스트를 하나 하셨네요. 아리수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왜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콜라랑 사이다 눈 네. 가리고 마시면 구분 구분 못한다고, 못한다는 예. 것처럼 에이 그래도 생수가 낫겠지 뭐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글쎄 이 아리수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 시음하게 눈 가리고 시음하게 하는 행사를 했는데 결과가 예. 흥미로웠다고요? 그 작년 10월 달에 네. 저희가 그 시청 지하에 시민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에 2주간에 걸쳐서 한 3천여 분 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선 먼저 수돗물하고 시중에서 소위 잘 팔린다고 하는 그 먹는 샘물, 세 종을 비교를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려서 하나는 드신 물 중에 가장 맛있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제 또 하나는 그 중에 어떤 것이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했더니 가장 맛있는 물로는 28% 정도가 수돗물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이나 냄새를 걱정을 하셨고 또 냉수 상태로 드셨지 않습니까? 네. 또 야외에서 먹는 샘물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고려할 때 이 30% 가까운 수치는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더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골라봐라 어느 것이 수돗물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63%의 응답자가 먹는 샘물을 수돗물이라고 답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먹는 샘물과 수돗물을 구분하시지 못하더라. 우리가 맛이나 냄새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는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먹는 샘물과 수돗물이 냉수 상태로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그런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그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는 그 비중이 우리나라 서울 시민에서는 5%, 프랑스에서는 66%고 일본이 56%, 미국이 56%, 일본이 52%. 이러면은 상당히 안 마신다는 얘기인데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통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냉수 상태로 드신 것을 말하고요. 저 상하수도협회 이제 홍보협의회에서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마시거나 끓여 마시거나 기타 음용으로 하신 것들이 한 50% 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외국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 정수기를 포함한 80% 정도가 나오는데 서울의 수돗물도 정수기를 포함한 80%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도 좀 다르고 음용 문화도 좀 다르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그 통계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리수 수돗물도 해외와 비교해서 많이 드신다 이렇게 뭐 저희가 생각을 하면 뭐 음용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최근에 뭐 먹는 샘물이라든지 정수기가 워낙 공격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뭐 편리하다는 이유로 병물들을 많이 드세요. 뭐 그런 이유로 먹는 물 영역에 있어서 수돗물이 과거보다는 좀 일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은
객관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인데 네. 우리 시민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시라서 이 갭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의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30년 본부 말 30년 됐고 저희 뭐 아까 111년 얘기도 하셨잖아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뭐 서울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 뭐 오해,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수돗물은 객관적인 수질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30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30년은 기후변화가 본격화되고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속 가능하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은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러한 시민들께 생명수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24시간 잠들지 않는 그러한 수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 상수도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셔야 더 발전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고 시민분들께서도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자산이시거든요. 애용을 해주신다면 서울의 상수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이창학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